요즘 환율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라는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원화 가치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건지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핵심 질문입니다. 바로 이 숫자, 1,500원. 과연 환율이 여기까지 갈까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사는 수입품 가격, 해외여행 갈 때 경비, 심지어는 우리가 모아둔 돈의 가치까지 정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원화 약세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들까지 다들 역대급으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자금 유출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저희가 오늘 분석해 볼 자료에서는요. 사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최근의 급격한 환율 상승의 진짜 방아쇠는 바로 다카이치라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유력 정치인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앞으로도 계속 돈을 푸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시사한 발언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서 환율이 오른다는 국내 문제로만 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원화와 엔화가 같이 움직인다는 국제적인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원앤 커플링 또는 동조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 엔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 이상하게 우리 원화 가치도 같이 끌려 내려가는 현상을 말해요. 왜냐하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경제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지난 5년간 달러 대비해서 일본 엔화가 무려 49%나 떨어졌는데 우리 원화도 34%나 떨어졌어요. 거의 같이 움직인 거죠. 반면에 유로화는 겨우 4%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원화랑 엔화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바로 커플링 효과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 1997년 외환위기 때랑 비슷한 거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그때와는 어떻게 그리고 왜 완전히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1997년에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쓰는 달러가 많아서 경상수지가 적자였고 외환보유고는 거의 바닥이었죠. 한마디로 외국에 갚을 빚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아주 튼튼합니다. 위기의 원인 자체가 해외 투자를 위한 자금 유출, 즉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인 큰 그림도 봐야 합니다. 지금의 이 엔저 현상은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국인 일본의 경제를 살려주려고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국제 유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기름을 전량 수입하는 우리에겐 경상수지 흑자를 더 늘려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질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이 모든 상황이 곧 큰 전환점을 맞이할 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엔화와 원화 가치가 함께 반등할 거라는 거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일본 내부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보세요. 일본은 계속 금리를 0% 가까이 묶어뒀는데 물가는 이제 3%를 훌쩍 넘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영원히 제로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첫째, 일본 은행이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둘째,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엔화 가치가 확 오르겠죠. 셋째, 그동안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오면서 엔화 강세에 기름을 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바로 강력한 커플링 효과 때문에 우리 원화도 엔화와 함께 강세로 돌아설 거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모든 분석이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에 대해 뭘 말해주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환율 1,500원 시대가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 근처까지 갈 수는 있어도 그게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에요. 그렇다면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1,350원에서 1,450원 사이에 새로운 박스권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원화의 방향을 알기 위해 딱 하나만 봐야 한다면 그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당분간은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보다 일본은행 BOJ의 움직임에 훨씬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동안 우리 원화의 운명은 워싱턴 DC가 아니라 바로 도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